아,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수라고 하는 녀석을 좀 확장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용해야 할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딱 4개라는 거야. A의 X제곱,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 그 다음 A의 X제곱, A의 Y제곱은 X 마이너스 Y. A의 X제곱을 Y제곱하면 둘의 지수를 곱해주고 A의 Y는 X제곱, A,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B의 Y제곱이라고 X제곱으로 쓰게 되는데 이 녀석을 쓰게 하기 위해서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N 거듭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N분의 M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편하게 써먹을 수 있게 돼버린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쵸? 혹시 문제 풀어본 거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었을까?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연습 문제들이라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9쪽, 11쪽, 11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12, 13쪽에서 이상한 거 14, 15쪽에서 이상한 거 17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자, 18쪽에 실수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는데 불편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가지고 이제 분수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건데 여러분들 분수지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분수지수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나타나는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보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얘는 만약에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2의 2분의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 2의 2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같은 녀석을 보시게 되면 분수지수로 나타나 있는 복잡한 녀석의 눈이 헷가닥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에 있는 녀석은 똑같은 두 수의 합, 뒤에 있는 녀석은 똑같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나니까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의 패턴으로 봐서 주어진 녀석은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분의 3 같은 녀석으로 찾아주시면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들이 대부분 다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본으로 분수지수가 나타나 있기는 한데 너네들이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뭐 2라는 녀석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의 2분의 3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과 같이 세제곱 이상의 복잡한 형태의 식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아직까지 분수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수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녀석들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얘를 x로 바꿔버리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y로 바꿔버리고 그럼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 돼버리니까 주어진 식을 x 세제곱과 y 세제곱의 합으로 바꿔볼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 x 더하기 y의 세제곱
3xy의 x 더하기 y라고 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바꾼 다음 x 더하기 y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고 x와 y가 곱해지게 되면 1이 돼버리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가 들어가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값은 2가 된다와 같은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 뭔가 복잡한 형태의 분수 지수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치환을 통해서 간단한 다항식에 대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할게. 근데 아마 이쪽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까지 해야 될 문제들이 보이기는 하네. 60번 문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56번 문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실 때 치환을 통해서 주어진 식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알았지? 응. 자, 19쪽에서 문제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거듭제곱근의 대수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봅시다. 자, 먼저 간단하게 루트 3하고 세제곱근 5를 비교해 보자. 루트 3은 어떤 수?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세제곱근 5는 어떤 수? 세제곱하면 5가 되는 수. 그럼 두 개의 수를 모두 뭐 할까? 6제곱을 해버리자. 그치? 2와 4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6제곱을 한번 해버리자. 그럼 얘를 6제곱하면 뭐가 돼버려? 27. 6제곱하면 25. 얘가 크네? 그럼 얘가 크겠지 뭘. 그치? 이게 분수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을 3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세제곱근 5라고 하는 녀석을 5의 3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분수의 제일 장점은 뭐니? 통분. 통분. 말 그대로 분수라고 하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통분이야. 그러면 3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의 6분의 3, 5의 6분의 2. 그럼 우리는 주어진 통분을 통해서 3의 세제곱의 6분의 1이 돼버리고 5의 제곱의 6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의 지수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지수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3의 세제곱 27, 5의 제곱 25가 돼버리니까 똑같은 지수에 대해서 큰 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미수가 큰 게 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제곱근호로 표현되어 있는 수에 대한 대조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녀석들 판단해 주실 거예요. 이해돼? 자, 71번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 자, 71번 보시면 자, 5 제곱근 3은 3의 5분의 1로 바로 바꿔버리자. 그치? 그 다음 제곱근 2는 2의 4분의 1로 바꾸어 버리자. 그 다음 4제곱근 5제곱근 5는 5의 20분의 1제곱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는 3의 20분의 4, 2의 20분의 5, 5의 20분의 1. 그럼 우리는 주어진 세 개의 수를 모두 지수가 20분의 1인 녀석으로 바꿀 거지. 그럼 3의 4제곱은 81의 20분의 1제곱, 32의 20분의 1제곱, 5의 20분의 1제곱. 누가 제일 큰 수? 으라차차. 와 같은 방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게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지수를 변경할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21쪽에서부터 앞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한 연습 문제들 나타나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이런 녀석들 쭉 풀어보실 건데, 여러분들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 27번 요렇게 지금 간단하게 후루룩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7번 먼저 얘기를 할게. 니네들이 이 분수지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두 개의 항이 덧셈되어 있는 세제곱의 전개식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 자체가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 어쨌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되는 항, 그 다음 공통되는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돼버릴 거고, 결국 공통되는 녀석들 하나를 xy라고 하는 녀석으로 치환을 해서 식을 보시게 되면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돼버리거든. 결국 우리 x 더하기 y의 세제곱과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정리해서 두 식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2배의 x 세제곱 더하기 6 x y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럼 x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을 세제곱하는 거야. x라고 하는 녀석이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를 세제곱한다. 얘도 세제곱하자. 그럼 우리는 x는 a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리고, 다음 xy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x를 a의 3분의 1제곱, 거기에다가 y제곱이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그럼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는 a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2a 더하기 a분의 6이라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분수지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에 마이너스 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게 되면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x의 2분의 1제곱, 지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고, 지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녀석을 선생님 얘 a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데요. 물론 a분의 1이라고 쓰고 주어진 녀석을 접근해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 그런데 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b로 바꿨을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든 아니면 문제든 얘네들을 모조리 다 a와 b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자, x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제곱을 만들려면 얘를 몇 제곱해야 돼? 4제곱. 그러면 4제곱을 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7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야. 자, x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려면 얘를 4제곱인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x로 만들려면 몇 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밑에 있는 녀석은 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나 인수분해 관련된 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같은 녀석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 그럼 a 곱하기 b를 그냥 구해볼까? a 곱하기 b는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a, b라고 하는 녀석이 1이 되는 상태에서 주어진 녀석의 시계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로 바꿔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할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하면 얘는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돼. 그런데 a 4제곱하고 b 4제곱의 합이 7, a, b의 곱이 1이니까 2, 그럼 얘는 9가 되면서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자, 오늘 저기 화재 점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저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 사이렌 울릴 수 있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2배의 ab 따라서 3 더하기 2가 되면서 5가 돼버리겠죠. 어차피 a와 b라고 하는 녀석은 x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모두 양수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은 루트 5분의 3이 되면서 유리화해서 5분의 3 루트 5라고 찾아주자고. 맞아? 분수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익숙해지는 거 참 좋다. 그치? 참 좋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네들 보고 그거 다 익숙해져라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니네들이 최대한 주어진 녀석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니들이 알고 있는 형태의 문제로 바꾸어서 끌고 들어간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끌고 내린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잉. 알았지? 자, 2개 설명드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까? 자, 다시 6에다가 xy제곱이지. xy제곱이지. x를 a의 3분의 1로 잡았지. y를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으로 잡았지. 그럼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하는 거지. 지수와 지수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3분의 1제곱. 자,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a분의 1. 됐어? 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a의 2x제곱이 7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이니까 너네들 뭐 하고 싶어? a의 x제곱을 구하고 싶지. 그치? 그래서 a의 x제곱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 주어진 조건 있는 대로 그대로 써먹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결국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고 내가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 a의 x제곱을 구해서 집어넣고 역수치하고 계산하는 것보단 분수식의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통분.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시계값은 변하지 않는다. a의 2x제곱이 7이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식의 분자와 분모에 a의 x제곱과 a의 x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의 x제곱과 a의 x제곱이 곱해지면서 a의 2x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지 않겠니? 그러면 이 자리에 각각 7을 집어넣어서 8분의 6, 4분의 3이라고 찾아내면 끝인 거잖아. 그치? 나한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빠르게 주어진 녀석 편하게 잡아낼 수 있고요. 유형 11번에다가는 좀 별표를 칠 거야. 유형 11번에다가는 좀 별표를 칠 거야. 뒤쪽에 로그를 가게 되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지수로 풀어라. 오케이? 자, 지금 유형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26번 문제 보시면 너네들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6이래. 자, 이와 같이 등호로 3개의 식이 같다라고 나타나 있으면 너네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2개씩 골라서 짝지어서 식 만들지, 그치? 그런데 유리식을 다루는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했어? 가능한 한 2개씩 짝지어서 접근하는 부분의 문제를 하나의 상수와 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을 가지고 만들어주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녀석은 뭐냐면 2의 x제곱은 6이라고 하는 조건과 3의 y제곱은 6이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맞아? x에 관한 식을 6이라고 하는 어떤 값, y에 관한 식을 6이라고 하는 어떤 값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자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지. 그럼 저 2개의 식에서 x분의 1과 y분의 1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면 돼? x분의 1과 y분의 1이 나타나도록 하려면 주어진 식에서 무슨 짓을 하면 돼? 주어진 식의 양변의 지수를 x분의 1과 x분의 1로 만들어줄까? 그럼 우리는 말 그대로 x제곱 근호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좌변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돼요? x하고 x분의 1 곱해졌으니까 지수가 1로 바뀌면서 주어진 식은 6의 x분의 1 제곱은 2예요 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네. 맞아? 그럼 주어진 식의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뭐를 지수가 되도록 할까? y분의 1.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6의 y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3이 돼버려요. 그럼 x분의 1과 y분의 1이 덧셈이 되도록 하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돼. 지수끼리 덧셈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6의 x분의 1과 6의 y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줘야 돼. 그럼 얘는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녀석은 2였고 이 녀석은 3이었어. 6.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은 얼마? 1.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니네들이 어떤 조건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소담이 오늘 2시에 가야 되네? 아이고, 이게 8이지? 결국은 x분의 3과 y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뺄셈을 구하기 위해 너네는 이 지수 x가 들어가 있는 이 식에서 x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도록 주어진 식을 바꿔줘야 돼. 아씨, x분의 3을 어떻게 만들지? x분의 1의 지수로 만들어주면 8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 지수에 3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8을 소인수 분해하면 얘 세제곱이 생긴다고. 그러면 20의 x제곱은 2의 세제곱. 그럼 우리가 x분의 3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제곱해주면 돼? x분의 1 제곱을 해주면 돼. 그래, 2의 x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20. y분의 1은 쉽다, 그치? 2의 y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면 5. 이야, 진짜 좋지 않냐? 미수가 똑같은 지수가 나타났어.
그런데 우리는 x분의 3이라는 지수와 y분의 1이라는 지수가 뺄셈이 되고 싶어. 두식 뭐 할까?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는 2의 x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을 2의 y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서 2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녀석을 만들 건데 20이라고 하는 녀석을 5로 나누게 되면 결국 2의 제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1의 값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이와 같이 지수의 식으로 나타나 있는 지수를 변형시켜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꼴을 만들어냅시다. 오케이? 그래서 요 11번 유형 같은 게 나중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로그로도 풀 수 있어. 그런데 로그로는 풀지 말자라고 얘기는 할 거야. 가능한 한 지수의 형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봐줘. 알았지? 26조까지 문제 풀어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솔직히 지수에 대한 개념은 수에 대한 거듭 제곱에 대한 개념은 말 그대로 아이고 조금만 수학을 다뤘다라고 하면 이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인식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구상에서 수학을 하다가 갑자기 어라? 이 지수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듣는 상황이 생겨. 왜?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오게 되면 어딜 쳐다보게 됐어? 하늘을 쳐다보게 됐지. 그리스도상 위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게 됐지. 그리고 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저 별과 저 별은 왜 반짝이는 게 다르지? 너무 변태 같냐? 분명 누군가는 저 별과 저 별이 왜 반짝이는 건 다르지? 그래서 망원경을 봤을 거야. 그리고 저 별과 저 별이 반짝이는 게 다르네 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저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될까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거야. 그랬더니 얼추 계산해 봤더니 어떤 별까지의 거리는 3의 11제곱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떤 별까지의 거리는 4의 8제곱 정도로 4의 7제곱 정도로 나타났어. 4의 한 6제곱 정도? 6제곱, 4제곱 정도? 뭐라고? 2의 8제곱? 5의 대충 계산하기 힘들게 5의 한 7제곱 정도? 누가 커? 누가 커? 뭔가 이상하지? 3의 11제곱을 한번 해볼까? 근데 너네들도 지구과학이나 그런 부분에서 별에 대해서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도 어마어마한 거리거든? 왜? 지구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지구가 열 몇 개가 들어가는 조그만 점 하나로 찍고만 그런다잖아. 그치? 어마어마한 거리거든? 우리는 하늘의 지도를 그릴 거야. 하늘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무슨 짓을 했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어. 그래야 침략하기가 편하지.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려면 하늘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별까지는 좀 오래 걸리네.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거 아니니? 그래서 하늘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 이 조그만 별 안에서 내가 이리 아둥바둥 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하면서 약간 철학자가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마어마한 거야. 맞아?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수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지. 오케이? 삼각함수가 가장 많이 발전한 시대는 언제일까? 그리스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인류의 과학 발전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남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이나 혹은 약탈에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콜럼버스가 스페인 쪽에서 포르투갈 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도착합니다라고선 가기 위해서 자기가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방향을 잡기 위해서 뭘 쳐다봤어? 북극성을 쳐다봤어. 북극성을 쳐다보면서 북극성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유지가 되도록 나는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항로로 계속 갈 수 있겠지. 말 그대로 내가 밤마다 북극성을 체크를 해서 어제 봤던 북극성과 지금 보는 북극성 사이에 위도가 달라졌어. 바라보는 각이 달라졌어. 그러면 바라보는 각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고, 늘어졌다는 얘기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마치 지구 위에 원뿔의 꼭지점을 북극성처럼 보고 이 각도라고 하는 녀석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분명히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는 인도에 도착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발전은 말 그대로 대항해 시대,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라. 왜? 신대륙에는 뭐가 많아? 황금과 노예가 많죠.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가게 되면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핵물리학이 언제 발전했어? 미국이 쟤네들 말 안 듣네. 핵폭탄, 정말 센 폭탄 어딨어? 찾다가 핵 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네가 원하는 정도의 파괴력이 만들어질 거야. 거기서는 그래? 그거 한번 개발해봐. 그리고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타난 거지. 그리고서는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떨어뜨려 보고, 와 이거 졸라 물건이네. 우주 발전은 왜 발전했어? 소련이랑 미국이랑 자기가 맞아. 내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내 집 위로 돌덩어리 하나를 잘 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 하늘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돈을 천문학적으로 갖다 부은 거죠. 오케이? 아이러니하게도 과학 발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 혹은 남을 침략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서 이 전쟁의 역사와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긴 해. 자, 우리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낼 거고,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 녀석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됐어. 그치? 그런데 x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240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수를 고안을 했냐면 마치 얘가 입력값이고 얘가 결과값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x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의 계산 결과가 n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이 계산 결과가 n일 때 x의 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치 우리 역함수 만들듯이, 자, x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보자. 그러면 주어진 녀석 a라고 하는 녀석은 미수니까 a를 그대로 쓰고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써서 마치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를 바꿔 쓴 거야. 근데 둘의 모양이 어때? 비슷하죠? 네. 그쵸? 약간 헷갈리겠죠? 그쵸?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너네들 30도라고 하는 녀석 앞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붙어버리는 게 되게 헷갈리지 않았냐?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그치. 그런 값들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30도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기호를 붙여서 다른 의미의 수를 구했지. 마찬가지로 이 x는 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a의 n제곱꼴로 나타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로그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를 붙여서 a의 x제곱이 n으로 나타날 때 x는 로그 a의 n제곱 혹은 x는 로그 a의 n제곱으로 나타나 있을 때 주어진 녀석을 a의 x제곱은 n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표기하기로 했어.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x라고 하는 녀석 자리에는 우리는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어. 자, 근데 만약에 밑수가 마이너스 2이고 지수가 3분의 1이면 되니 안 되니? 되죠. 네. 되죠. 그쵸? 마이너스 2의 3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수는 결국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지. 세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는 음수를 세제곱하면 음수가 돼버리지.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 2의 4분의 1제곱 같은 경우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4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x에다가는 아무 실수나 다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지수하고 로그 사이의 변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밑수라고 하는 녀석을 제한할 거야. 제한할 거야. 어떻게 제한하느냐?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또는 a는 1보다 큰 수라고 하는 녀석으로만 제한을 할 거야. a가 1이면 x가 무엇이 오든 상관없이 주어진 녀석의 계산 결과는 1이죠. 의미가 없어. 맞아? 자, 그리고 나서 밑수라고 하는 녀석을 1이 아닌 양수로 제한해버리면 그때 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수로 나타나던 상관없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계산 결과는 반드시 양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어진 수 n이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큰 수로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밑수하고 진수를 제한을 해서 지수와 로그 사이의 변환 관계를 만들었고 이와 같은 수의 범위에서만 주어진 로그라고 하는 녀석이 정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로그의 밑수 조건, 얘를 로그의 진수 조건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수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밑수는 1이 아닌 양수가 들어가야 되고 진수 자리에 해당하는 녀석은 항상 양수가 들어가는 녀석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28쪽에서는 뭘 배울 거냐? 지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수와 로그 형태로 나타나 있는 수의 변환 관계를 배울 거야. 자, 먼저 5번. 2의 4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6이야. 아, 그러면 우리는 지수와 로그 사이의 변환 관계를 이용해서 4는 2의 16제곱. 얘하고 얘의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헷갈리니까 뭘 붙여주자? 로그. 아, 그럼 나중에 로그 2의 16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4로 바뀌는 로그의 계산의 성질을 대해서 또 배우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7번. 5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25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럼 주어진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거냐? 마이너스 3은 로그 밑수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고 125가 진수가 되도록 하는 밑수는 밑수로 갈 거고
밑수는 밑수로 갈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선생님 이게 5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3의 로그. 이 경우에는 밑수가 5가 돼버릴 거고 진수가 125가 돼버린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 사이의 계산 관계도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오른쪽에 10번부터 15번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의미 있게 먼저 10번 먼저 보자. 로그 2의 8은 3이다. 그럼 밑수는 항상 밑수래니까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다. 오, 맞네. 그쵸? 자, 15번 로그 12의 1은 0이다. 그럼 항상 밑수는 밑수라니까 12의 0제곱은 1이다. 맞네. 이와 같이 지수와 로그 사이의 변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9쪽에서는 아직 우리는 로그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로그 3의 9제곱이 얼만지를 찾으래. 맞아요? 그러면 밑수가 3인 놈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지수로 바꾸면 3의 x제곱은 9. 그럼 x는 얼마야? 2. 그럼 나중에 로그 3의 9는 2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겠다. 그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26번까지는 말 그대로 로그와 지수 사이의 변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값들을 찾아주는 연습을 해줄 거야. 자, 27번부터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밑수 조건과 진수 조건을 봐주셔야 돼. 자, 27번에서 나타난 로그는 로그 x-4의 5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얘의 밑수는 뭐예요? x-4죠. x-4라고 하는 녀석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의 밑수라고 하는 녀석 x-4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x-4라고 하는 녀석은 1보다 큰 수여야 돼요. 따라서 주어진 밑수 조건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x라고 하는 녀석이 5보다 큰 수가 들어올 때만 우리는 이런 형태의 로그가 정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알았지? 선생님, 그러면 이 범위에 아닌 수가 들어가게 되면 허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야.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 수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야. 실수, 허수의 범위도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녀석은 지수라고 하는 녀석과 비교했을 때 조금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밑수 조건과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휘릭.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녀석, 계산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수 계산하는 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로그 계산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지수 계산하던 거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왕좌왕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수 형태의 식의 계산과 로그 형태의 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녀석 잘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로그라고 하는 녀석은 지수에서 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수와 로그의 변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진 녀석의 계산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자, 먼저 a의 0제곱은 얼마니? 1. a의 1제곱은 얼마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m 플러스 n으로 나타내기로 했죠. 자, 그러면 주어진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로그로 바꿔보자. 로그로 바꾸면 미수는 누구야? a, 진수는 누구야? 1. 그래서 로그 a의 1의 값은 얼마? 0. 그럼 앞으로 진수가 1일 때 미수가 로그를 정의할 수 있는 미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에 대해서는 로그 a의 1은 항상 0이야. 자, 다음 a의 1제곱은 a야. 미수가 누구야? a. 진수가 누구야? a. 그래서 로그 a의 a는 항상 1이야.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지수의 계산 공식을 이용을 해서 로그의 계산 성질을 잡아낼 거야. 자, 요 녀석을 x라고 하자. 요 녀석을 y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a의 x로 바꿔서도 되겠네.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a의 y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미안, 여기가 x, 여기가 y. 맞아?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로그로 바꾸면 뭐가 되니? 로그 a의 x.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로그로 바꾸면 뭐가 되니? 로그 a의 y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a의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xy 아니야? 맞아? 네. 그럼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로그로 바꿨으면 로그 a의 x, y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a의 x, y가 돼버리는데 m은 로그 a의 x, n은 로그 a의 y. 그 얘기는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로그에 진수가 x와 y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주어진 녀석을 m 더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m은 로그 ax, n은 로그 ay. 그럼 주어진 녀석은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로 나타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선생님이 아까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로그 3의 9라고 하는 녀석, 로그 3의 9라고 하는 녀석이 2가 나타나는 거 찾았어. 그치? 9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하고 누구의 곱이야? 3하고 3. 미수하고 연관시켜. 오케이? 그럼 주어진 녀석은 로그 3의 3 곱하기 3이 돼버릴 거고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3이 돼버리니까 미수하고 진수가 똑같으면 뭘로 바꿔 쓰기로 했지? 1. 그럼 주어진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지? 2. 앞에서 로그를 지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저 지수 법칙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로그로 바꾸어서 로그의 계산식을 만들어 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괜찮아? 좋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지수 법칙을 이용할 거야. 자,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A의 M-N제곱으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X로 나타낼 거고 얘를 Y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A의 X,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A의 Y. 그러면 A의 M-N 제곱은 Y분의 X. 그러면 M-N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A의 Y분의 X.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얘네들 관계를 이용을 해서 로그 A의 Y분의 X 꼴과 같이 진수가 분수꼴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로그 A의 분자에서 로그 A의 분모를 빼는 녀석으로 주어진 식을 계산하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로그라고 하는 녀석의 계산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연습하게 되는 거고, 그게 30조 개념 10번에 보시게 되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4번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할게. 자, 얘들아, 우리가 곱으로 나타나 있는 녀석은 주어진 녀석을 하나씩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어. 자, 근데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을 K제곱한다고 해보자. 그럼 쟤는 N이 몇 개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K개. 일단 자연수라고 생각할게.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 개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K개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수가 K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K 로그 A의 N제곱으로 바꿨을 수 있지.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 K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로그 A의 N K 제곱에서 K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수에서도 다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요거까지 생각할게. 나머지는 영상.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자, 앞에서 얘기를 했던 로그 3의 9. 그럼 얘를 뭘로 바꿀래? 3의 제곱. 그럼 로그 3의 제곱.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럼 2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앞으로 나아가니까 로그 3의 3이 돼버리는 거죠. 미수와 진수가 똑같으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2.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로그의 계산식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nk제곱. 그러면 n이 k에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 x가 y랑 곱해지게 되면 우리는 곱해져 있는 걸 쪼개서 합으로 만들 수 있었지. 그럼 얘를 nk제곱을 n이라고 하는 녀석이 k에 곱해져 있는 형태로 볼게. 그럼 곱으로 나타나 있는 걸 k개의 로그 a의 n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 자, 다시. 곱으로 나타나 있는 걸 합으로 쪼갠다. 두 개가 곱해서 있는 걸 두 개의 합으로 쪼갠다.
3개가 곱해져 있으면 3개의 합으로 쪼갠다. 4개가 곱해져 있으면 4개의 합으로 쪼갠다. 그럼 얘는 똑같은 수의 K개만큼의 합. 맞아? 그래서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빠져나온다. 이해 안 되면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오케이? 진수를 구분짓는 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 근데 여기서 K는 그럼 다 정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수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믿으라고 이 새끼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개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 K 아무 수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로그 3에 루트 3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로그 3의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지. 네. 그럼 이 2분의 1이라는 지수가 로그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네. 그럼 얘는 2분의 1 로그 3의 3이 돼버리니까 2분의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진수의 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식과 연결시키느라 처음에 개수다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게 가능하니까 그냥 K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한 상황으로 믿고 그냥 써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K는 실수 범위의 모든 수가 다 가능한 거야. 알았지? 인정하겠니? 마음에 안 드니? 자, 그래서 지수나 로그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밑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지수 법칙도 지수끼리 덧셈을 한다, 지수끼리 뺄셈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밑수가 같은 지수들끼리 덧셈하고 뺄셈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로그도 마찬가지로 밑수가 똑같은 녀석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먼저 35번 문제를 한번 볼게.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로그 3의 81 플러스 로그 3의 27분의 1이야. 밑수가 3인 똑같은 두 개의 로그가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로그 3의 81과 27의 분의 1에 곱으로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럼 약분하면 얼마? 3. 로그 3의 3은 얼마? 1. 밑수가 똑같은 로그가 덧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진수끼리 뭐하자? 곱하자. 밑수가 똑같은 로그가 뺄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진수끼리 뭐하자? 나누자. 밑수가 똑같은 로그가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진수끼리 뭐하자? 곱하자. 진수가 분수로 나타나 있으면 분자에서 분모를 빼는 형태로 나타내라. 진수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나 있으면 덧셈과 덧셈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다시 풀어볼게. 요거까지 이용해서. 자, 81은 3의 4제곱. 그래서 우리는 로그 3의 4제곱. 27분의 1은 로그 3의 마이너스 3제곱. 4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죠. 3과 3 똑같으면 얼마? 1. 마이너스 3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죠. 3과 3이 똑같으면 얼마?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3이 되면서
1.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로그 3의 81 플러스 로그 3의 27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27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타내도 될까? 그럼 이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주어진 녀석은 로그 3의 81 마이너스 로그 3의 27. 그럼 뺄셈으로 나타나 있으면 주어진 녀석을 미수가 3인 로그로 나타낼 때 진수끼리 나누자. 얼마? 1. 이해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자, 49번. 49번. 로그 10의 5 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10의 5. 요거 이 상태로 지금 계산할 수 있을까?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 1이지. 뒤에 있는 녀석은 2분의 1이 계수로 들어가 있지. 네. 자, 그럼 우리는 이 2분의 1이라는 계수를 진수의 지수.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려줄 거야. 맞아?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로그 15 루트 2라는 녀석으로 만들 수 있고, 로그 10의 5의 2분의 1제곱은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루트 5. 여기까지 이해되냐? 네. 자, 그럼 얘는 로그 10의 루트 5분의 5 루트 2. 유리화하면 루트 10. 로그 10의 루트 10. 루트 10은 10의 2분의 2분의 1제곱. 2분의 1 앞으로 1 빼서 빠져나가면 끝. 요거 연습할 거야. 오케이? 자, 요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안 돼? 아, 이거 안 돼? 로그가 똑같은데 5 루트 2하고 루트 5로 되어 있는 걸 빼고 있잖아. 로그 AX에서 로그 AY를 빼고 있잖아. 그럼 뭘로 바꿔 쓰기로 했어? Y분의 X. 뺄셈 붙어 있는 놈은 분모로 가고 그대로 있는 놈은 분자로 가고. 그리고 나서 루트 5 루트 5 뿅뿅뿅. 그래서 루트 10. 루트 10은 10의 2분의 1.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가면 로그 10의 10. 로그 10의 10은 1. 오케이? 조금만 연습하면 금세 따라오는 부분들이니까. 알았지? 이제 50번 얘기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야, 로그끼리 덧셈하면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뺄셈이면 진수끼리.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5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로그 2의 6 플러스 로그 2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15가 돼버리지. 자, 모두 다 미수가 2인 로그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우리는 로그 2의 값을 구할 건데 6하고 5는 덧셈이네. 그럼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30. 빼기 15네. 뭐 할 거야? 분모로 보낼 거야. 그래서 얼마? 2. 1. 오케이? 다음. 몇 번이 제일 더러워 보이냐? 53번 한번 볼까? 54번? 54번. 54번.
로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4가 붙어 있어. 이 그지 같은 식이, 그치? 루트 6. 다음 플러스 로그 2에 24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자, 그럼 저 4라고 하는 놈 어디다 갖다 붙여줄래? 루트 6의 지수가 되게 붙여줄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그 2의 루트 6의 4제곱은 얼마? 36. 36. 거기다가 누가 더해지고 있어? 루트 24분의 1의 로그가 더해지고 있지. 그치? 그럼 24분의 1을 얘하고 뭐 할 거야? 나눠요. 곱할 거야. 아, 24. 24분의 1이니까 곱할 거야. 덧셈이니까 뒤에 있는 수가 그대로 곱해진다고 생각할 거야. 네. 맞아? 이해돼? 그 다음에 3은 빼긴가 나눠. 나눌 거야. 그럼 뒤에 뭐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3분의 1에 3분의 1이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네. 괜찮아? 그러면 3, 12, 다 나누고 2분의 1 먹죠. 2. 그럼 주어진 녀석은 로그 2의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남는데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버리니까. 이해되냐? 네.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진수에 지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에 대한 계산들을 조금 연습해 주실 거야. 이해돼? 근데 지수하고 로그의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밑수가 같은 지수끼리 곱셈하거나 나눗셈 할 때 계산이 가능한 거고, 밑수가 같은 로그끼리 덧셈하거나 뺄셈하는 게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 네. 그치? 그럼 밑수가 다르면 뭐 각계 만들어 통일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3의 5제곱하고 5의 2제곱을 곱하라라고 하면 우리 알짜없이 곱셈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래서 지수의 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밑수라고 하는 녀석이 같은 식에 대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로그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우리가 혹시라도 밑이 달라서 계산이 안 될 것 같은 식도 밑 변환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로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 32쪽에 나타나 있어. 로그의 밑의 변환 개념 11 별표 하나 쳐주세요. 요 밑변환 공식 첫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해. 자, 먼저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먼저 첫 번째 우리 A라고 하는 수를 밑수로 하고 B라는 녀석을 진수로 하는 로그가 주어져 있을 때 나는 B가 밑수가 되도록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A와 B의 자리를 바꿀 거야. 근데 저 상태에서 A와 B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원래 수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로그 B A분의 1이라고 나타낼게. 오케이? 왜 저렇게 되죠? 왜 저렇게 되냐고? 왜 같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같아지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내가 그걸 설명할 것 같아? 외우라고 할 것 같아? 32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와 B, 로그 A, B로 나타나는 녀석을 로그 B, A로 바꿨을 수 있어. 내가 그걸 왜 그런지 설명할 것 같아? 아니면 외우라고 할 것 같아? 외우라고 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로그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나는 A와 B가 아닌 다른 수 C라고 하는 녀석을 미수로 하는 로그로 바꿔 쓸 수가 있어. 그래서 A와 B가 아닌 다른 수를 쓰고 싶으면 로그 CA분의 로그 CB로 나타내면 돼. 밑에 있는 녀석은 밑에 쪽에, 위에 있는 녀석은 위에 쪽에 나타내주면 돼. 이걸 우리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로그의 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 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니들이 뭐 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냐? 뭐 이해할 필요 있냐? 외워서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56번 문제 볼게. 로그 27에 그 다음에 9. 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일단 미수가 뭐였으면 좋겠어? 3이었으면 좋겠어요. 3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디에도 3은 없잖아. 네. 그치? 그래서 두 수가 아닌 3이라고 하는 수를 미수로 하는 로그를 만들 거야. 그럼 얘는 로그 3에 뭐가 들어가면 돼? 9. 27 아, 27. 분의 로그 3에 9. 3에 9가 들어가면 돼. 그럼 로그 3의 27은 얼마야? 3에 3. 로그 3의 9는 얼마겠어? 2. 그럼 로그 27의 9는 3분의 2.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공식을 하나 더 만들 거야. 나쁜 놈. 그치? 자, 로그 A의 M제곱 A의 N제곱으로 나타나는 놈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미수가 어떤 수 A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고 지수가 A의 N제곱과 같은 놈으로 나타난다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미수가 A인 로그로 바꿔도 되지.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M제곱분의 로그 A의 N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지. 네. 그럼 분모는 M, 분자는 N.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수가 지수꼴로 나타날 때 그 지수가 로그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지. 네. 이제는 밑수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날 때 그 지수가 앞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런데 밑에 있는 놈이니까 어디로 가? 분모로 밑으로. 위에 있는 놈은 어디로 가? 위로. 다시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자, 이때 우리 밑수가 10인 로그로 변형을 시켜보자. 그럼 로그 10의 A의 M제곱분의 로그 10의 B의 N제곱으로 만들어보자. 그럼 M이라고 하는 녀석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고 N이라고 하는 녀석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 그럼 우리는 M분의 N에 로그 10A분의 로그 10B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떤 로그를 A, B가 아닌 다른 수를 밑수로 하는 로그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밑수가 똑같은 분수꼴의 수를 이와 같이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M분의 N의 로그 A의 B로 나타내도 되겠다. 그래서 밑수가 지수꼴로 나타날 때의 그 지수와 진수가 지수꼴로 나타날 때의 그 지수가 모두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로그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거다.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로그 27을 뭘로 바꿔야 돼? 3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그럼 얘는 3분의 2가 앞으로 빠져나갔다. 이게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주어진 녀석을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냐? 이거 원리는 대학교 가서 배우는. 뭘 대학교 가서 배워. 언젠가 설명하겠지 뭐. 외워서 쓰라고 일단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62번. 요거까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로그 2의 27 곱하기 로그 3의 2. 27은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지수 로그라고 하는 녀석에서 나타나는 수들은 가능한 한 그 수들을 소인수분해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지. 네. 그치? 그럼 얘 얼마 할까? 서로 그냥 3 아닌가요? 이거 볼까? 아. 로그 A, B 로그 B, A 얘네들을 둘 다 미수가 C인 로그로 바꿔버리게 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C의 B와 로그 C의 A가 돼버리니까 1. 그럼 이제부터는 로그 2하고 2가 묶이고 로그 3하고 3이 묶여서 주어진 녀석은 3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러네요. 오케이. 너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인정해주면 나머지가 다 가능한 부분이 돼버리는 거네. 맞아? 이해돼? 그래서 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오케이? 33번까지 할까 그냥? 33초까지. 33쪽에서 얘기할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A의 로그 B의 C는 이 A와 C의 자리를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C 로그 B의 A. 이것도 일종의 밑변환 공식이야. 맞잖아. 지수 형태의 밑이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잠깐 우리 내일 수업 없지? 그럼 씨. 왜? 내일 수업 없지? 아니 마지막 페이지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할 거 마무리하고 그냥 가볍게 숙제 39쪽까지 연습해보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왜? 너무 많아? 괜찮아? 할만해? 뭐 어차피 숙제야 니들이 하는 거니까 뭐 나야 뭐.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거 있을까? 유도가 좀 모르는 분도 외워서 일단 써봐. 익숙해져야 이해가 돼. 알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치? 밑변환 공식을 계속 쓰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지수와 로그 사이의 변환 관계라고 하는 녀석으로 봐주시면 괜찮아. 오케이? 62번이 뭐지? 로그. 이거. 자, 뿅. 27은
3의 세제곱. 그럼 3 앞으로 뺄 거지. 그래서 우리는 3 로그 2의 3 로그 3의 2.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쓴 거거든. 이거 쓸 때 얘기는 뭐냐면 뒤에 로그 3의 2가 있지. 나 2하고 3의 자리를 바꾸고 싶어. 그럼 2와 3의 자리를 바꾸면서 로그 2의 3분의 1로 바꿔 쓰는 거지. 그럼 얘가 3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1이 돼버리니까 주어진 녀석은 3인 거지. 근데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공식 하나를 만들 수 있냐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를 간단히 하면 그냥 해요 아닌가? 아닌가? 아 A분 그냥 로그 AD지 AD.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 날려버려가지고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날려버리면 로그 a하고 d라는 녀석만 남지. 그래서 이와 같이 밑수하고 진수가 연달아 만들어지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서는 마치 위아래 약분되듯이 지운 다음 남는 것들만 가지고 로그를 꾸며 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의 공식도 만들어서 주어진 녀석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려고는 해. 요거까지 하나 저기 33쪽에다가 정리해 주시고 33쪽에 있는 문제까지 조금 풀어 보실 거야. 로그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실수하는 거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 잘 쓰자. 알았지?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 없고요. 목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넌 내일 오지? 넌 내일 와서 넌 내일까지 숙제 다 해와야 되겠다. 그날 4시에 뭐 천천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고 뒤에 있는 부분들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정리한 다음에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체크하시고 내일 저기 2시까지 와도 돼? 저 어차피 아침에 와서 4시에 오는 거 2시 저기 내가 1시부터 누구를 조금 봐주기는 해야 되거든. 아니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 너는 2시 이후로는 딴 스케줄 없지?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2시에 너는 수업 저기 할게. 너는 내일 그럼 10시부터 12시까지 밥 먹고 1시에서 2시까지 공부 좀 하다가 내 강의실로 올라와. 알았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RERP 계좌번호 내 자리 뭐 그거 지금 여보세요? 네.